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급등한 정치 테마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치 테마주 역시나 위험성이 있는 섹터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특히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죠. 이런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 사기보다는 이런 흐름에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치 테마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자기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런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해야만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약간 도박의 영역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 테마주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잠깐 뉴스만 본다면 이렇게 체포 동의안 가결, 이재명 향후 어떤 절차 밟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요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짧게 기사 읽어드리면, 지난 21일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 대표의 영장 심사 실사를 위한 절차를 본격화됐다. 국회 오늘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지금 149명 찬성,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 하면서 가결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강한 하락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이낙연, 김동연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그럼 요거는 재미로 봐주셔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피해를 봤던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신건설입니다. 그리고 건설 쪽에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도 약간 겹쳐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동신건설 정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정치 테마주 오를 때는 또 무섭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할 틈을 주지 않고 그냥 단숨에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린다는 거. 저점 마이너스 27% 빠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21% 마무리해줬긴 했지만, 역시나 이런 변동성 견디기가 생각보다 힘드니까 역시나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대표 관련주들 에이텍이 있죠. 에이텍도 굉장히 관련주로서 크게 단기간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제가 요거 차트 분석할 때 요 앞에 고점 넘어가는 순간에 분명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렇게 변수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차트를 다 깨고 내려온다는 이런 것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토탈소프트 마찬가지죠. 이렇게 갭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오리엔트 전공도 올라가나 했지만 이렇게 갭 하락하면서 음봉 마무리. 코이즈 역시나 요건 크게 상한가 한번 만들고 크게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하향의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그리고 슈프리마 HQ 역시나 계속해서 하락의 추세를 걷고 있었다는 거, 역시나 요런 뉴스 그리고 정치 내용에 따라서 분명히 좋은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요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주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거래일에 반사이익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관련주,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말씀하기 전에 저는 정치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기사로서만 어느 정도 접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관련주들이 있거나를 정리하는 거니까, 너무 정치 적인 내용보다는 역시나 수익을 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치 관련주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그냥 재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한국은 참 특이하네. 별로 연관도 없는데 정치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네. 근데 대부분 테마주들이 마찬가지겠죠. 초전도체, 사실 서원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로 이렇게 정말 급등락을 크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초전도체가 사실 성공한다고 해도 이런 종목들이 크게 수익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냥 묶어서 올라가는 그런 테마주다, 머니게임이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약간 말이 길었고, 서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그래도 반사이익으로서 상한가 만들어줬고, 요 앞에 초전도체에서의 상승을 보여줬던 요 구간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다. 지금 위치는 도박의 영역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냥 상한가 같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분봉상 봤을 때 거의 종가 부분에서 딱 상한가 닫고 올라갔는데 위태로운 상한가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 주도주 종목들의 반등이 좋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테마주는 약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또 흔들린다. 이럴 때는 또 이런 테마성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매크로의 흐름,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도 뜨거웠던 게 이런 거 중입자 치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모비사가 3연상을 가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갭을 띄운 상태에서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됐다는 거 이런 것들 보이시죠? 뭐 우정바이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상한가 같지만 바로 그냥 고점 찍고 음봉 정말 크게 내려꽂는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주들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비츠로테크 지금 3일 연속 강하게 상승했지만 전고점 찍은 상태에서 장대 음봉 만들어 버렸다는 거 무려 24%나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테마주 역시나 조심해야겠지만 뭐 저점에서 잡으면 좋은 흐름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 정치적 흐름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대표 후보군으로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은 관련주에 대해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관련주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점이라면 한번 큰 비중을 실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작은 비중으로서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위험성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뭐 부국철강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시초가 시작할 때부터 29% 상승했다가 갭 상승했죠. 점상을 찍었다가 그냥 쭉 밀리면서 음봉 마무리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갭을 띄운 구간을 버텨주긴 했습니다. 버텨줬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이 앞에 갭을 띄었던 매물 있는 구간에서 그래도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나 요건 아래 위로 등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도박의 영역 확인하시면 되고 남선 알루미늄 차트 비슷하죠. 요 앞에 갭을 띄운 상태에서 요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서 장대 음봉 마무리 거래량 실렸기 때문에 역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역시나 시장이 흔들린다면 오히려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아니다 시장이 약간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흐름이 괜찮다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흐름을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남성 마찬가지 차트 비슷하죠. 이렇게 음봉 띄었다가 갭 띄었다가 그냥 음봉 마무리 해주는 모습. 이월드 마찬가지 이렇게 갭 띄었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 마무리 해주는 모습. 특히나 대장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따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더 빨리 죽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동연 관련주 PM풍연 굉장히 강했죠. 사실 이게 분봉상 봤을 때는 상한가를 굉장히 먼저 닫았었고 하지만 중간에 마지막쯤에 이렇게 풀리는 약간 위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뭐 갭을 크게 띄울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장주로서 이렇게 올라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결국에는 상한가 찍었던 구간이 대략 어느 정도 열려 있긴 하네요. 요 앞에 전고점 라인이 9,7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요 앞에 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다음은 CCS입니다. CCS도 요거는 제가 평소에 말씀 안 드렸던 게 동전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동전주 아직도 동전주긴 하지만 거의 1,000원대까지 돌파했다가 밀렸고 요 단기 추세가 굉장했죠. 거의 뭐 단기간에 거의 100% 상승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뭐 이평선 라인들 밀집되어 있는 구간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부터 급등했으니까 이런 패턴적인 부분만 눈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하이텍 13% 상승 그리고 이평선 제가 5개를 돌파하는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말씀드렸는데 원하이텍이 오늘 이평선 5개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분명히 강한 세력의 진입으로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정치 테마 김동연 관련주들 PM풍년부터 강하게 하락하면 이런 거 이평선 돌파 상관없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다음 거래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던 종가 부분 지켜줄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G글로벌 요거는 이전부터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죠. 요 박스권을 지금 만들었고 지금 삼각 수렴이 되는 구간을 돌파하는 요 구간부터 살짝 돌파하려고 하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회복 모습 보이다가 마지막 거래에 이렇게 단기 급등해주는 요런 아래 구간에서의 작업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 터졌던 부분 결국에는 매집이었구나 생각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산업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건 약한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고 겨우 바닥권을 잡으면서 4% 상승하긴 했지만 이거는 정치 테마로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추세 자체와 매물대가 많다는 거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코리아나 요것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뜰 때 강하게 상승했다가 요 앞에 결국에는 고점 박스 만들다가 박스를 이탈했죠. 그리고 반등 3.3% 나오긴 했지만 5일선 역시나 저항 넘지 못하고 윗골이 살짝 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일선 따라서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체크.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상승했을 때 이 박스권의 하단 위로 진입을 한다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 가격이 대략 3,780원대니까 요 기준을 다시 넘어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하락하는지 요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 테마 관련주들 분명히 많긴 하지만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한번 다음 거래일에 증시 흐름과 같이 매크로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 정도만 하셔도 뭐 저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